네, 안녕하세요. 현우혁입니다. 네, 오늘은 2012학년도 연세대학교 논술 인문계열 문제를 같이 볼 텐데, 전부 보지 않고 오늘은 비교 연습을 하는 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문제 1에 보시면은 문제 1에 제시문 가와 나를 낭비의 관점에서 비교하고 두 입장을 모두 활용하여 제시문 다에 나타난 정신활동에 대한 이해 방식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시오라고 써 있습니다. 네, 이 문제나 뒤에 문제나 문제 2번 이런 문제는 다음에 보기로 하고 오늘은 제가 할 부분은 여기입니다. 제시문 가와 나를 키워드 하나 체크하고 할게요. 낭비의 관점에서 비교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오늘 이걸 하는 이유는 이제 연대가 기본적으로 3자 비교 내지 4자 비교까지 나옵니다. 편입논술에서 먼저 나왔고, 그러니까 제시문, 가, 나, 다 이렇게 3개를 비교하라는 게 많이 나오는데 그 전에 일단 양자 비교를 할 줄 알아야 3자 비교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양자 비교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문제를 연습을 할 건데, 그래서 지금 분량이 1000자인데 저희는 가나를 낭비의 관점에서 비교하는 걸 500자 단위, 500자에서 끊겠습니다. 그래서 그 연습 오늘 저랑 같이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고 이 강의를, 이 영상을 보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같이 볼게요. 네, 제시문은 같이 한번 읽고 왔다는 전제하에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제시문 가는 어떤 의미냐면은 낭비가 당연하다. 인간은 같이 읽어보면 사람들은 저쪽에 활력을 임의로 소모하려는 정신 경향, 이게 뭐죠? 낭비죠. 이러한 정신 발현 방식 역시 세상에 쭉 나오다가 어떤 방향으로 표출되는가를 간략히 설명해 본다면 도락이라고 하는 자극에 의해 발생한다. 도락이 계속 나오다가 뭐 이런 바둑, 사냥, 이런 재밌는 이런 활동들이, 당구 이런 게 도락인데 어떠한 강요 없이 활력을 소모하고 기뻐하는 쪽이다. 그래서 쭉 넘으면 모두가 도락의 발현에 불과하다. 문학이든 과학이든 철학이든 한 단락이고, 그 다음 쭉 같은 얘기입니다. 도락심이 강하게 쭉 해서, 그리고 하나 더 삼보화라는 예시를 통해서 활력 소모의 부류에 속하는 적극적인 생활을 위한 생면 보존 형태의 일부분이다. 이게 뭐라고요? 도락, 즉 낭비죠. 우리가 키워드 계속 잡고 가는 거예요. 낭비에 대해서 가와 나를 비교하라고 했어요. 그럼 얘를 반드시 놓치면 안 됩니다. 낭비를 계속, 낭비라는 그 관점을 갖고 제시문을 분석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중에 저랑 연습하겠지만 영어 제시문이 나오더라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의 영어 능력은 바탕이 돼야겠지만 그 키워드를 논술은 이렇게 던져주기 때문에 그거를 바탕으로 이해하고 내용을 끌어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도덕가라면 쭉 오시고 가장 중요한 게 읽어보셨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원래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의무적 행동을 하는 인간도 내버려 두면 자아 본위에 입각한다. 자아 본위는 뭐냐? 스스로에 대해서 본래 본성을 세우다, 본래 그러하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성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낭비는, 소모는, 도락은 인간의 본성이다. 이 부분을 캐치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 도락, 와무, 활력을 소모하고 기뻐하고 문학도 되고 생명 보존의 형태고 인간의 본성이고, 이 정도만 파악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시문 나를 보면은 크게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프랭크 길브레스가 과학적 관리법을 통해서 쭉 하는데, 얘는 지금 위에는 낭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제시문 나는 낭비를 없애려고 해요. 왜냐?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죠. 그래서 벽돌공예 이런 거서 피로감에 미치는 영향 요소들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모두 실험 대상으로 삼아서 이렇게 조정하고, 높이에 따라서 비계를 조정하고, 그래서 몸을 고르다 펴는 일을 줄이고, 그래서 계속 시간 낭비를 줄였다 한 번에 할 수 있는 거죠. 제대로 맞추고. 자, 키워드 분석에서 뭐라고 그랬죠? 반복되는 게 키워드입니다. 반복, 강조, 새로운 거.
요 세 개가 가장 중요한데, 누가 봐도 지금 계속 줄이고 있고 사소한 것이라도 모두 해서 줄인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반복하는 거니까, 즉 낭비를 안 하기 위해,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금 낭비를 최대한 줄이고 있습니다. 근데 제시문 가는 이에 반해 낭비가 당연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여러분이 잡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양자 비교에 있어서 예를 들면은 제가 시간 관계상 전부 다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잠시만요. 기본 내용은 지우고요. 간단하게 한 번 더 어떻게 요약을 써야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 눈에, 그러니까 비교가 우리가 제가 항상 말하죠. 공통점과 차이점을 쓸 건데, 공통점에는 공통주장이라고 해서 제시문 가와 나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공통적으로 제시문가는 공통적으로 뭐뭐라는 것을 주장한다, 이런 공통 주장이 하나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공통 항목으로는 지금 우리가 낭비라는 키워드를 갖고 낭비의 어떠한 것, 낭비에 대한 무엇, 이런 식으로 해서 비교 기준점을 A, B, C, D 정도 잡으면 되는데, 여기서는 뭐 사실 많이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500자이기 때문에 뭐 두 개는 좀 짧을 것 같고, 한 두 개도 괜찮습니다. 2개 내지 3개인데 저는 여기서 여러 개를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일부러 분량이 500자가 넘을 수도 있고 안 넘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제시문 가와 나가 있습니다. 제시문 가와 나가 있는데, 키워드는 뭐죠? 낭비죠. 낭비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예를 들면은 첫 번째 A를 낭비의 의미라고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간단하게 한 4개, 총 4개 정도를 잡는데 오늘은 2개만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낭비의 역할이라고 해봅시다. 2개로도 뭐 충분히, 물론 제시문 기록이 좀 짧긴 하지만 500자를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3개까지가 제가 볼 때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그래서 낭비의 의미죠. 제가 지금 한 게 뭐라고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우리는 낭비의 비교 기준점, 그러니까 비교 항목, 공통 항목을 잡은 겁니다. 즉 비교 항목인데, 이거를 잡을 줄 아셔야 돼요. 비교는 이거를 잡는 순간 다 끝난 겁니다. 이거를 잡으시면 문제를 다 풀었다고 보셔도 거의 무관해요. 요걸 잡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이 제 이런 풀이 능력을 이런 걸 보고 배우셔야 돼요. 제가 말했죠? 이렇게 써서 붙는 겁니다. 전 붙어봤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낭비의 의미에 있어서 가는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가는 낭비를 인간이 당연한 것, 임의로 소모하려는 경향을 통해 인간의 뭐 본성이라고 의미합니다. 낭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가는. 그 다음에 제시문 가, 근데 제시문 나는 이에 비해 낭비는 불필요한 동작을 하게 하는 것.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막 줄이려고 하겠죠. 작업 시간을 길브레스가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합니다. 제시문 가는 낭비의 의미를 이렇게 파악하고, 제시문 나는 낭비의 의미를 이렇게 파악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뭐 하는 거죠? 개요 짜는 거예요. 이걸 바탕으로 원고지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개요가 훨씬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은 원고지를 채우는 거는 개요만 완벽하다면 그냥 쭉 써내려가면 됩니다. 그거는 연습에 불과한 거고, 요거는 한마디로 수학으로 치자면은 수학의 공식을 적용해서 정확히 내용을 뽑아내고 답을 이끌어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이 이걸 저한테 배우셔야 되고, 이 능력을 저한테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은 낭비의 역할. 오늘은 시간 관계상 2개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낭비는 어떻게 하게 하냐? 낭비는 인간의 발전을 하게 합니다. 인간의 문명을 발전시키는데 어떻게? 제시문에 나오죠. 문학, 철학, 과학으로까지의 발전이 일어납니다. 뭐라고요? 낭비의 역할. 낭비가 제시문 가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한대요. 다음 제시문 나. 제시문 나에서 낭비는 어떤 역할을 하죠? 그냥 들으시면 안 돼요. 따라오셔야 돼요. 낭비는 작업의 효율성을 방해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한대요. 낭비가 작업의 효율성을 방해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또한 하나 더 뽑아낼 수 있겠죠. 시간을 지연시킵니다. 어떤 시간? 작업 시간 정도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계속 맞춰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4개까지 뽑았는데 하나는 뭐 예를 들면 낭비의 속성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평가, 난 가는 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낭비를 나는 뭐 부정적으로 평가하죠. 그 다음에 뭐 대응 방안 등등 이렇게 많은 비교 항목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고 그거를 통해서 각각에 대해 제시문에서 이러한 비교 항목을에 대한 비교 내용을 뽑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분한테 어디서 어떻게 배울지 모르지만 이 방법 굉장히 저도 연구를 많이 한 거고 아무 데서나 이렇게 쉽게 배우고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물론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알려드리고는 있지만 스스로 많이 연습하셔야 되고, 또한 제가 하는 이러한 것들 계속 참고하셔서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2012학년 연세대학교 논술 인문계열 비교 문제 같이 풀어봤고요. 연세대학교이기 때문에 대인 논술은 물론 편입 논술까지 꼭 체크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교 항목, 비교는 제가 말한 적이 있겠지만 연세대학교는 그냥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교를 정말 사랑하는 연세대학교고, 예를 들면 편입 논술의 경우에는 뭐 2400자 쓰는 천자 2000자 쓰는 문제에서 2문제 다 비교가 나올 정도로 연세대학교는 비교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냥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교 꼭 같이 연습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